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입니다. 새해 콘텐츠로 Q&A를 뭐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떤 더비분이 추천해주신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또 2026년 첫 Q&A인 만큼 좀 멀끔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Q&토크, 큐피드의 고민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 무무를 이제 해봤는데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온 세상 사람들은 고민이 많고 이렇게 고민을 또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엄청 많이 보내주셔서 이걸 진짜 제가 보면서도 너무 고민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인 느낌도 아니고 막 이래서 이게 또 고민되더라고요. 이거를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혼자서 무무를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또 개인적인 또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 맞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것 같다면 그냥 Q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생각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냥 스킵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책을 또 갖고 왔습니다. 제가 난시가 있는 관계로 오늘은 시력 있는 렌즈를 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잘 보기 위해 듣지는 못하니까 보기 위해 시력 있는 거 껴서 굉장히 초점이 잘 맞아요, 지금 눈에. 그래서 한번 이거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현정의 쓸데없는 선물을 저희가 주고받던 책입니다. 정말 이거는 결정의 신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신. 아무튼 혹시 제가 해결해드리지 못할까봐 이 책을 찾아왔어요. 아직 다행히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점. 당연히 버리면 안 되죠. 선물이니까. 현재는 버렸겠죠? 아무튼 한번 Q&A 고민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스몰 토크를 잘하고 싶어요. 오빠만의 스몰 토크 꿀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거는 저도 조금 어려운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뭔가 관계자분들도 있고 더비분들도 있고 뭔가 스태프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저도 막 그런 뭔가 스몰 토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길 가는 갑자기 더비분님을 만났다면 더비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어쩌다가 좋아하게 됐어요? 무슨 영상을 보다 좋아하게 됐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직업병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뭐 식사를 잘 챙겨 드셨는지, 오늘 뭐 기분은 어떠신지, 오늘 하루 내가 뭐 좋았던 게 있으면 그거를, 오늘 하늘이 예쁜데 오늘 하늘 많이 보시면 아마 좋으시지 않을까요?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내가 경험한 걸 아니면 그냥 평범한 걸 물어보면 조금 스몰 토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관계자분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만났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저 큐입니다.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 큐씨 잘 지내셨어요? 저는 뭐 열심히 지내고 있죠. 요즘 괜찮으시죠? 뭐 이렇게 또 안부도 묻고, 뭐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뭐 같이 뭐 작업했던 뭔가 촬영했던 게 기억이 나면 그때 촬영 진짜 이랬는데, 또 뭔가의 그 얘기들을 또 하면서 오늘 하루 힘내시라고 또 말씀도 드리고, 왜냐면 또 이제 서로 힘내면 좋은 거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이렇게 토크를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려다가 좀 길게 갈 때도 있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저는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의 방법입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봐볼게요. 퇴근 후나 쉬는 날에 계속 자버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거 제가 쓴 걸까요? 제가 쓴 거니까 참, 퇴근 후에는 당연히 자도 돼요, 여러분. 왜냐면 퇴근하기 전에는 이 바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왔다 보니까 저는 자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문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쉬는 날에 계속 자버려요. 사실 이것도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젠 조금 저도 바꿔보려고 하는 게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쉬는 날인데 되게 자기만 하면은 내가 쉬는 거지만 그 하루를 날리는 느낌이 들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이게 쉬는 날에 자는 것도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너무 퍼질러서 누워있으면은 뒤처지나? 아니면 조금 뭔가 너무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저도 종종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나가기까지가 좀 마음을 먹기가 좀 힘든 사람인데 대충 입고 나가서 그냥 걸어요. 걷거나 아니면 좀 구경할 때 있으면은 굳이 뭐 사진 않아도 구경하러 들어가거나 계속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사람들 구경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입었다. 저 커플은 저렇게 다니네? 가족끼리 나왔나 보다. 뭔가 혼자서 보고 또 저는 혼잣말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혼자 얘기하고 너무 웃기다 이러면서 굉장히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혼자서 웃고도 하거든요. 근데 나름 나쁘지 않아요. 혼자 다닐 때 그렇게 뭔가 적적한 것보다 저기 하늘에 고양이 풍선이 날아가네? 저거 놓친 얘기는 얼마나 슬플까? 이러면서 막 다니곤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조금 뭘 해야겠다 막 이런 것보다 조금 그냥 처음에는 좀 가볍게 산책으로 나가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고 다른 것들을 긴 시간이 아니어도 뭐 한두 시간 잠깐 뭐 운동을 한다든지 러닝을 뛴다든지 아니면 뭐 쇼핑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밖에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취미를 뭐 찾아서 조금 해본다든지 점점 이렇게 늘려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저도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힘내봐요. 그 다음 질문 또 읽어볼게요. 이젠 20살이에요. 어른이 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 책임감도 커지고 자유도 많아져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들었던 거는 이게 최근에 또 저희 누나랑 얘기했는데 학생 때는 입으라는 거 입고 교복 입으면 되잖아요. 용돈 주시면 그 용돈으로 이제 쓰면서 생활해가고 사실 음식도 부모님이 해줄 때가 많으시고 대부분 진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정해진 것만 하면 되는 삶이었던 거라고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누나랑 얘기하면서 이게 어른이 되니까 돈도 내가 조절해서 써야 되고 근데 그만큼 또 벌어야 되고 내 쓴 게 있으면 벌어야 되고 그 번 만큼 또 쓰고 근데 또 사적이지만 세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 이게 어른이 되면은 진짜 모든 건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게 누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게 20살부터는 사실 20살 때는 저는 크게 못 느꼈던 게 사실 벌이가 없었어요. 20살 말에 데뷔하기도 했고 그래서 막 그런 거를 저는 사실 20살 때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3살, 4살 되면서 조금씩 벌이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점점 저도 느껴가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이걸 잘못하면은 그냥 쉽지 않겠구나. 그냥 살아가는 삶이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자유도가 많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유도가 많아지는 순간 제가 누군지 저를 찾게 되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뭔가 자유도가 없었을 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자유도가 생기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나씩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풀어가고 경험해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잘 찾아갈 수 있는 게 자유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책임감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젠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너무 자유롭게만 좀 말이 안 되지만 자유롭게만 살아도 문제고 책임감 없이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든지 책임감 없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는
이 책임감을 갖고 뭘 하기가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점점 조금씩 책임감을 갖고 내가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잘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좋고, 뭔가 그렇게 갖다 보면은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제가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을 막 꺼냈어요. 아, 근데 20살에 가끔 이제 팬사인회를 하면은 20살이 갓 된 팬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즐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술을 진탕 마셔라. 술을 안 좋아하면은 학생 때 할 수 없었던 뭔가 뭐 영화를 보러 늦게 가거나, 아니면 뭐 사실 저는 뭐 술을 안 좋아해도 칵테일 바를 가보는 걸, 좀 맛있는 술을 조금, 음료수 같은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보고 그걸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20살 때 경험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그때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은 저는 그러지 못해요. 술을 진탕 마시면 저는 다음날이 없어요. 이제 20살 때는 마셔도 하지만 한마디로 그냥 너무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토마토로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토마토라는 거는 밑에 자막으로 드릴게요. 제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20살 때는 그 정도로 이제 뭔가에 열정적이게 음주를 즐길 수 있다.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20살 때 특히 더 그 친구들하고 열정 있고 뜨겁게 놀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또 음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사실 또 걱정되는 거는, 또 내가 부모 입장이었으면은 갓 성인된 내 아들과 딸이 술을 진탕 먹고 들어오면은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분명 술을 마시러 간다고 팬분이 하면 그럼 술을 조금 적당히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지금 한 말과 전혀 다르게. 근데 그래도 저는 그때 한번 진탕 마셔보는 게 좋다. 그리고 20살 때는 조금 놀아도 된다. 사실 저도 지금 너무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이고 도전해도 늦지 않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곧 내일 30이지만 30대도 사실 도전을 막 해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살은 너무너무 어리고 놀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꿈이 있고 그거를 빠르게 이루고 싶으면은 그걸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회사에서 연습생 때 1월 1일 날은 집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술을 진탕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기억 하나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한테는. 20살 때 이걸 해봤다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 곧 오디션을 보는데 회사가 추구하는 컨셉에 맞춰 곡을 골라가야 할지, 저랑 잘 맞는 곡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전 2개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회사가 추구하는 거 당연히 보여주면 너무 플러스 점수고,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면 더 똑같은 플러스 점수니까. 근데 하나만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2개 다 준비해 가고, 아니면은 뭐 인사드릴 때 뭐 안녕하세요, 전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곡을 준비했고 저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곡이 있으시냐, 아니면 2곡 다 보여드려도 되냐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열정이 있고 그게 보이면은 분명 둘 다 보고 싶어 하실 거고, 그거 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준비를 해가고, 거기서 이제 하나만 준비해가면 다른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러면은 못 보여주면 아쉬우니까. 저는 오디션 볼 때 항상 그랬었어요. 몇 가지를 준비하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걸 한 번에 합쳐서 한 번에 보여주던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많이 다양하게 준비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민이랑 같은 29살인데 친구군요. 반가워요. 20대에 일만 하고 막상 얻은 건 없는 것 같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이에요. 이건 저도 20대 때 일만 해가지고, 근데 분명 얻었어요. 저희는 이런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은 이게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얻은 게 많아요. 생각해보면 일을 조금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조금 이 사회생활의 노하우나 이런 것도 사실 얻은 거예요. 저희한테는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개념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런 돈의 개념.
일상적인 개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얻은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막 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긴 했었어요. 그냥 저는 이 사소한 것들에 조금 많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 삶의 질이 좀 상승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런 얻은 게 뭘까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것도 사실 너무 큰 어둠이고 사회생활하면서 무슨 규칙이 생겼다. 그것도 너무 저한테 제 사람으로 봤을 때 너무 큰 거예요. 결국 큰 것들을 얻을 때보다 사소한 것들을 얻은 거를 인식하고 아는 순간 그 어느 것보다 더 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느낌을 저는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친구 우리 화이팅 해봐. 화이팅. 그 6번 질문 형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그리고 너무 내가 차갑게 대했나? 저도요. 회사 입사한 지 7개월 된 신입이에요. 일이 익숙해지면서 자잘한 실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너무 익숙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움직일 때가 있고, 그쵸? 일상생활이니까 너무 편하게 사실 내 빼고 일하잖아요. 내 빼고 그냥 일하고 그냥 몸이 움직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은 다시 조금 집중을 해서 그런 실수를 좀 줄여가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분명 실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번의 실수가 있었다면 7번으로 줄이고 점점 줄여가면서 줄이면은 고쳐지지 않을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신입이고 이 경험이 조금 덜하고, 그러고 또 이젠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원래 오래 일한 사람도 그렇지만 신입이면 더 이젠 이게 현생하고 너무 달라지는 삶이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게 현생인데 그분은 이제 갓 현생을 살다가 이젠 신입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더 이렇게 지루할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런 실수를 줄여가야지 일하는 환경에서도 조금 나도 편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조금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의 이제 집중을 하면서 좀 하나씩 줄여가는 게 어떨까. 근데 누구나 실수는 해요. 누구나 실수는 함으로써의, 저는 이 실수가 있음으로써의 성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 혼자만의 이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죠. 또 아무튼 잘하고 있을 겁니다. 화이팅 신입. 그 다음 질문. 굉장히 생각보다 잘 얘기해 주는데요, 저? 그쵸?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자만인가? 제가 얘한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잘 말하고 있나요, 지금? 해결이 되는 말을 하고 있나요? 답을 주세요, 결정의 신. 이 책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무슨 대가를 치르죠? 그러네요. 이 말에 책임감이 있을 수 있네요. 다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저의 이제 그거기 때문에 혹시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대답이 잘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도 아직 성장하고 아직 그런 사람이라, 부족한 사람이라 제 세상에서 겪은 것들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바로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민아, 너도 가끔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가 있을까? 나는 이제 곧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 가끔이 아니라 사실 많이 하죠, 전. 근데 이거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좌우명이 바뀌었지만 예전 좌우명이 미래를 생각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미래를 생각해야지 뭔가 나아갈 수 있다, 뭔가 이런 강의를 들어가지고 그때 그래, 내 좌우명은 미래를 생각해였지만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미래를 고민할 때가 지금도 사실 많죠. 어떻게
계속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평생. 이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라서. 저는 조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사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고 싶을까? 그럼 뭘 해야 될까? 뭔가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경험해보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경험에서 얻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뭐든지 사실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이돌을 하고 있지만 연예계 생활 말고도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한 번씩 경험을 해보면서 또 미래를 좀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사실 대학교 졸업하면은 대부분 제 주변 제 시기 때는 친구들은 취업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취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그럴 때는 대부분 친구들이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경험이니까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졸업 때문에 이제 뭔가 더 쫓기면서 취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근데 뭔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뭔가 다양하게 경험을 저는 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래도 뭔가 벌이는 돼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시간을 조금씩 내면서 다양한 것들을 내가 뭘 하고 싶어 하지? 우선 앉아서 생각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앉아서 자기 전에나 그럴 때 좀 내가 뭘 했을 때 기분이 좋았고 아니면 재밌었고 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언제 해본 적이 있었나? 하면서 만약에 내가 뭐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 저 커피 내리는 걸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한번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뭐 찾아보고 요즘 또 SNS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또 지식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으면 시험을 보고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아가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금씩 찾아가 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거쳐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지금은 조금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 미래가 조금 괜찮아진다는 게 조금 요즘 제가 바뀐 생각? 당연히 미래도 생각하는 게 맞지만 현실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지 못한다면 제가 힘들더라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저의 느끼는 마음이고 그냥 저는 오늘 하루 그냥 잘 살아가고 그냥 잘 보냈다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선물이고 행복이에요. 그냥 평온하고 평탄하게 아쉬운 마음 없이 잘 살아가는 게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고 요즘 미래가 조금 막막하게 느껴져 지칠 때마다 네가 무대에서 웃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마음이 들어.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힘이야. 항상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응원할게. 조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아이돌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사실 이게 누군가한테 뭔가 힘을 준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데 저를 보고 힘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아이돌을 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아 진짜 하길 잘했네. 사실 저도 너무 힘든 시기가 많았고 이걸 한 게 맞을까라는 시기가 솔직히 많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내가 왜 무대 하나하나를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연 보내준 분한테 큰 힘이라고 했지만 저한테도 너무 큰 힘입니다. 이게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제가 말씀드린 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조금 살짝 가벼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 요즘 저예요. 이것도 제가 쓴 것 같아요. 요즘 입이 터졌는데 자꾸 먹게 돼. 난가? 조절을 해야 하는데 어려워. 유유. 창민이는 이럴 때 어떻게 해? 이건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근데 요즘 하고 있는 방법은 우선 꾸준히 양을 줄여야 돼요.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우선 큰 힘듦이고 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그걸 줄이면은 좋은 게, 저는 집에서 웬만하면은 이젠 잘 안 시켜 먹으려고 하고, 아니면 좀 이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시켜 먹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먹는 거는 닭가슴살 김치볶음밥이요. 냉동으로 그걸 시켜 놓고 먹고 싶지 않아도 배고플 때 양을 줄여 놓으면은 그거 하나랑 김이랑 먹거나, 아니면 그거랑 닭가슴살을 좀 더 추가해서 먹거나, 이렇게 하니까 배불러져요. 그리고 맛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이 들어간 김치볶음밥이라는 이런 조금의 양심적으로 조금 이렇게 덜 찔리니 그렇게 먹으니까 신기하게 살이 안 찌더라고요, 많이. 그거 조절이 되고. 근데 가장 큰 거는 요점이 이거겠죠? 내가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시키고 있고 도착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저도 먹긴 해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죠, 사실. 근데 이게 자주 되면 안 돼요. 자주 되면은 계속 열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화면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더 잘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싶을 땐 최대한 먹지만 우선은 양을 조금 줄여봐요. 양을 줄이면은 점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먹고 싶은 걸 시켰을 때 엽땡 떡볶이라고 쳐요. 너무 크잖아요. 근데 뭐 얼려놓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나 혼자 먹기에는 뭐 이걸 뭐 일주일 동안 나눠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데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는. 내가 먹기에 양도 너무 많고 먹고 싶긴 했지만 이게 나눠서 먹기도 뭐 2, 3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도 다 못 먹어 혼자서. 그러면은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시켜 먹을 때 진짜 큰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안 먹게 되더라고, 잘. 저는 혹시 이게 재수없게 들렸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한번 먹는 양이 제 기준에서 많이 늘어났다가 다시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효과는 저는 가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덜 먹고 위가 줄어드는 거. 아무튼 죄송합니다. 좋은 답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다음 질문. 웃음 장벽이 너무 낮아서 고민이에요. 저는 숨만 쉬어도 웃어요. 진짜 고민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저로 이제 대입을 해본다면은 촬영하고 있는데 계속 웃는 거잖아요. 그리고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모르고 웃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웃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과 사는 구분해서 웃는 게 사실 이 보내주신 분도 그게 잘 안 되니까 고민이겠죠? 그럴 때는 조금 뭔가 이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슬픈 영상을 보고 들어가면 좀 어떨까. 뭔가 이제 회의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 회의예요, 만약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잠깐 화장실 가서 슬픈 뭔가 영상 이런 거 보고 좀 어렵네요, 이거. 근데 이게 뭐 소리만 안 내면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소리가 나면은 더 음침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아무튼 소리가 안 나는 웃음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웃상인데 너 왜 계속 웃고 있어? 라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사람이 덜 된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고 한번 슬픈 영상이나 아니면 마스크나 감기를 걸렸다고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방법을 써가면서 웃음을 줄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웃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사소한 거에 웃을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분은 너무 고민이니까 이게 참. 지금 이거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 아니죠? 웃고 계시나요 혹시? 그럼 다행입니다. 아 이거 어떡할까요? 이걸 그냥 이거 한마디 해도 보고 웃으시겠다. 웃지마 이렇게 해도 웃으시겠죠? 이 짤로 아니면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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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겠다. 그쵸? 이거 보고 더 웃을 것 같아요. 그냥 한바탕 웃고 이 영상을 보고 더 웃고 들어가요. 기분 좋은 에너지 주면 좋죠. 제가 기분 좋은 시작 큐였잖아요. 큐이기도 하고 지금도. 아무튼 뭐 좋은 방법을 또 찾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늙어가는 게 두렵고 내 눈부신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릴까봐 무서워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늙어간다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내가 이 직업을 했던 게 내 젊었던 시절을, 어렸던 시절을 담아주시고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저한테는 진짜 너무 큰 행복이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느꼈고, 근데 이게 너무 늙어가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생각을 바꾼 게 뭔가 늙어가는 게 뭔가 두렵고 이 어린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받아들인 거는 어차피 늙을 거 좀 멋있게 늙어가자 라는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멋있다는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편한 옷을 추구하는데 조금 불편해도 편한 것보단 조금 더 멋있는 걸 많이 입으려고 하자,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좀 멋있게 늙어가자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검정색 입을 거 컬러를 하나 넣자. 저의 기준? 그게 저한테는 멋있게 늙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심플할 땐 심플하지만 좀 컬러풀할 때는 또 컬러풀하게, 아니면 좀 다른 느낌으로. 왜냐면 저는 길을 가다가 이제 좀 어르신 분들이 있는데 되게 멋있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럼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나중에 저렇게 나이 들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절이 너무 소중한 거를 다 알고 있어서 무섭긴 하는데 그냥 그 시절을 잘 소중하게 담고 그러고 이제 하루하루 그냥 잘 살아가는 거로 목표를 두시면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실 저도 20살 초반에는 막 30이 안 올 것 같고 30 된다는 게 크게 무섭지도 않고 이랬는데 무서웠어요. 그때는 크게 무서웠어요. 오히려 30 되면은 너무 어른이고 그때는 진짜 내가 뭘 해야 되나? 엄청난 어른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내일 30이다 보니까 사실 25살 이후부터는 저는 나이 드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전 진짜 경험을 중요시하나 봐요. 그냥 나이 들면서 그냥 계속 경험하고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30을 너무 기대하고 있고 그렇다고 완전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뭔가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그것도 최근에 무슨 방송을 봤는데 예전에 또 봤던 거지만 최근에 또 다른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30도 좋았지만 40도 좋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40이 가장 편했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도 뭔가 지금이 편하거나 그때 점점 나이 들면서 더 행복하고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대가 안 되면 사실 거짓말이겠지만 조금의 기대와 그냥 저를 그냥 받아들이고 저는 겁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 드는 거에서는. 그거 너무 어린 나이고 저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겁내지 말아봅시다. 저희 바로 다음 질문 갈게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이 부정적인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연습생 때, 어렸을 때. 근데 뭐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냥 내 인생이 안타까워지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이거 또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봤자 나도 안 좋고 영향을 주는 사람한테도 안 좋고. 근데 이거는 참 쉽게 고쳐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조금씩 덜고, 저는 좀 방법이, 만약에 내가 부정적으로 뭐가 있을까? 와우. 그래요. 기차를 놓쳤어요. 근데 그 표가 하나밖에 없었어. 완전 자책하겠죠? 자책하면서 좀만 더 빨리 나올 거야. 나 왜 그랬을까? 미쳐버리겠네. 근데 결국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결국 그건 바뀌지 않고 내가 놓친 건 맞아. 돌아갈 수 없어. 그러면은 우선 방법을 생각해요. 저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러고 못 간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지. 그냥 어쩔 수 없지. 이건 뭐 나의 실수니까 뭐 누구한테 탓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걸 계속 어떻게 짜증나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뭐 사람이 진짜 미치잖아요. 그렇다고 막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 시간으로. 그냥 저를 탓하고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더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나온 김에 뭐 기차 놓친 김에 뭐 델리만주나 뭐 이런 거 하나 사들고 그냥 뭐 집에 가는 거죠. 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봤자 나만 더 스트레스, 나만 더 타격,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거는 남에게 영향. 그럼 내 이미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나 좋으라고 더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세요. 그 긍정적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큰 일이 와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안 좋습니다. 그냥 우선 저한테 안 좋아요, 제 자신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말고 조금 이렇게 내 자신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봐요. 가벼운 거에, 사소한 거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면은 좀 긍정적인 생각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거든요. 네, 4년차 직장인 더비입니다. 큐는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생긴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취업으로 생각하면 저는 뭐 거의 연습생 때부터 취업을 했다고 만약에 치면은 이게 몇 년이야? 고1, 고2, 고3, 20... 거의 12년, 13년 됐죠? 근데 저는 좀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의 눈치를. 회사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조금 눈치를 저도 모르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예민한 것도 있었어요, 어릴 때. 지금 좀 많이 유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살기가 너무 편해요, 제 자신이. 근데 어릴 때는 좀 예민함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계속 파악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류고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안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좋아하고. 그것도 연습생이니까 또 잘 보여야 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똑같지만 그때는 더 이제 다른 목표를 위해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많이 파악하고 그 파악한 걸로 조금 그 사람을 많이 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게 사실 또 살아가다 보면 쉽진 않아요. 계속 파악하고 어떻게 그 파악을 또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정답도 아니고 막. 그래서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시켜주는 것도 나름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냥 반대로 진짜 나를 파악시켜주면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일하다가 생긴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는 그냥 사실 나 열심히 하고 상대방 열심히 하면 너무 편한 건데, 이게 또 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저는 조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서로 힘든데, 서로 둘 다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래서 일적인 얘기도 그냥 좋게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사람 이렇게 일하고 대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선이 조금 예의가 생기면은 저는 그게 더 일할 때나 뭔가 얘기했을 때나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요. 도움이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틀린 선택일까봐 항상 도전 앞에서 망설입니다. 그래도 뛰어 들어가 보는 게 좋을까요? 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저는 틀린 선택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틀렸다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뭐든 다 해봐야지, 먹어봐야지 뭔가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해봐야지 이게 맞고 틀리고도 알고, 천천히 뭐 가도 상관없는데 뛰어 들어가 봐서 더 빨리 경험해 보면은 나한테 좋은 거니까 뭐든지 다. 틀려도 해봐요, 여러분. 넘어져도 해봐요. 무너져도 해봐요. 그냥 다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찾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너무 많이 모르는데 그냥 해보고 아닌 거나 나하고 안 맞는 거면은 아, 이게 틀린 거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보는 게 좋다. 근데 분명 하기 전에 무서운 건 저도 똑같아요. 저도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어서 이거 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맞을까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보고 나서 아, 하기 진짜 잘했다. 아니면 안 맞았지만 이건 나하고 안 맞다는 게 정확히 아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봐도 좋습니다. 전 뛰어 들어가 볼 것 같아요. 망설여도 뛰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침대가 너무 좋아서 나가기 싫어요. 대책을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그랬어요. 너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원래 그냥 조금 뭘 하기 전에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보다 되게 게으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있을 땐, 침대에 있을 때는. 왜냐면 제일 편한 공간이니까. 저도 싫어요. 저도 나가기 싫어요. 침대 밖에. 하지만 이거 대책이 뭐냐면 그냥 없어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움직여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는 없어요. 그냥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시고 양치하시고 세수하시고 유산균 드세요. 그게 방법일 겁니다.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침대가 너무 좋아서 나가기 싫어. 그 겨울철에 얼마나 더 나가기 싫겠어. 추워 죽겠는데. 전기장판까지 틀었다? 그러면 더 안 나가고 싶죠. 하지만 아까 그 영상으로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시고 양치하시고 세수하시고 유산균 드세요. 다음 질문은 자신감을 갖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와, 자신감이요? 이건 저한테도 아직도 조금 저도 조금 힘든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자신감이 아예 없진 않는데 자신감을 갖기가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신감을 갖는 거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냥 예시를 들어서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준비해도 떨려요, 저는. 근데 결국 무대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제 이 몸 상태에서 이 무대의 안무를 다 인식했구나. 이럴 때 무대에서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제 가끔씩 연말 축제나 무대를 준비하다 보면 급할 때는 저도 이 자신감은 사실 없이 올라갈 때 많아요. 제발 안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만큼 반복적으로 계속 뭘 하다 보면은 조금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조금이라도 뭔가 칭찬을 해주거나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자신감이 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영향을 주면은 저도 받고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고 그렇게 뭔가 잘 하다 보면은 좀 자신감이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게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아껴줘야지 내가 건강하고, 그래야지 상대방도, 다른 사람들도 나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상대방도 나를 잘 아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거울을 보면은 아쉬운 점만 보이고 나를 봤을 때 아쉬운 점만 보이고 하겠지만, 그것도 나이고 이거를 내가 사랑한다면은, 내가 좋은 시선으로 본다면은 사실 된 거 아닐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6년에는 더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해 볼게요. 또 다음 질문은 번아웃 올 때 어떻게 버티나요? 이거는 제가 한번 진짜 뭐 데뷔하고 나서도 있지만 그냥 저라는 사람으로서의 기준으로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연습생 때 너무 번아웃과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왜 이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느끼기에는 숨쉬기도 버거웠어요. 그냥 그럴 시기가 있었는데 회사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그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나 그럼 잘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 뒤에 우선 결국 너는 돌아오면은 열심히 할 걸 아니까 이 순간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결국 너 괜찮아지면 다시 열심히 할 거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게, 뭐든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만큼 크게 온 거죠. 그래서 진짜 더 이상의 의욕도 없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번아웃이 오면은 조금 이렇게 많이 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좀 편이에요. 이젠 제 방법은 그래야지 조금 더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사람의 이 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만약에 저랑 비슷한 분이시면은 그냥 차라리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고 있던 일을 조금 중단하고 잠깐 쉬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방법은. 그리고 결국 다시 하게 되면은 분명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 이게 번아웃이 오신 분들은 사실 그 어떤 것도 안 들리고 그냥 그러겠지만, 그래도 결국 다 지나가고 다시 좋은 것들이 올 겁니다. 다시 좋은 시간이 올 거고 다시 열정적인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 순간이 오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젠 진짜 마지막, 더비가 창민이를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땐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이게 진짜 참 저를 보고 싶을 때 이 영상을 찾아와 주세요. 이런 여기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뽀글머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Q&A로 매달 이제 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또 다양한 모습, 다양한 컨텐츠로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엄청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이렇게 뽑아왔는데 진짜 많은 질문들을 읽어보니까 저도 많은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사실 다 읽고 싶었지만 이게 또 상황상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선은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026년에는 제가 원하는 건 무탈하게 그냥 잘 한 해를 보내는 거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간다는 거가 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Q&토크, Q&A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준 질문으로 열정적이게 제가 잘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26년도 저도 잘 부탁드리고 Q&A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만 하십시오. 건강하고 두 개를 바라네요. 행복만 하라면서 아무튼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